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8% 올랐고 코스닥은 0.8%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의 호시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거친 매도세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으나 이 GDP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중요한 경제 지표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 여러분들 경기 많이들 챙겨보실 텐데 어제 한국 야구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짜릿한 역전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확인하시죠.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테마일지 집중 공개해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스포트에서는 LG화학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LG화학인데요.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면 좋을 텐데 이번 주는 FOMC 정례회의라는 그런 큰 토픽을 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또 앞으로 테이퍼링의 언급에 대해서도 좀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지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채권 매입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는데 글로벌 증시 동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FOMC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역시 지속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우선 그 FOMC 회의 전에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이 어느 정도 FOMC 회의 때 큰 이벤트는 큰 어떤 연준이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성명에서 안전한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작년 12월에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경제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수적인 요소이자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어떤 금리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봤을 때도 지금 8월과 9월 달 어제 끝난 미국의 GDP도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또 역시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부분은 계속 유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FOMC 회의보다도 오히려 이 실적, 그 대형 기업들이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 미국 증시에 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게 이제 애플의 그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려 애플의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93%까지 급증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아이폰 매출이 또 50%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받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47%까지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IT 기업에 대한 관심, 또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애플도 그렇고 주가가 이런 실적에서 크게 반응은 못했습니다. 역시 이 델타 변이에 의한 전체적인 민감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물음표도 좀 있긴 했지만, 특히 IT,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은 물론 이 아이패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고민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FOMC 정례회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도 한 주간 주목이 집중됐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또 오늘 발표된 아마존의 실적도 3분기, 2분기에는 3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만큼 3분기에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된 실적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발표된 기업 역시 페이스북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실적이 오히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날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페이스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나중에도 이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 단가를 높이면서 이 매출 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단가는 평균적으로 47%까지 올랐는데요. 광고 규모 역시 늘어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부분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도 매출은 작년 대비 31% 급증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이런 부분이 일시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때도 크게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빠질 가능성은 좀 적은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광고 쪽에서의 플랫폼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쪽보다도 온라인 쪽에서의 이 성장세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지금 현재는 인터넷 플랫폼 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업체로 알고 있지만 요새는 메타버스 업체로 많이 좀 바뀌어가는 구조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페이스북에 대한 좀 이번 주 실적은 좀 눈에 띄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페이스북과 보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의 작전 키워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테마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정말 푹푹 찌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성장하는 테마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주를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 아프리카 TV랑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그 아프리카 TV,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다가 저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방금 그 제가 페이스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 어떤 소셜 미디어 업체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 메타버스 또 이제 광고 플랫폼 회사로 바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어떤 크리에이터에 의한 별풍선 뭐 이런 그 컨텐츠의 이 수익으로 갖고 갈 것이라 그런 좀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215억,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죠. 뭐 이 부분이 바로 광고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풍선에 대한 그 실적보다도 이 광고 매출이 이제 아프리카 TV에 차지하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신규 광고 플랫폼이죠. 이 AAM 런칭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콘텐츠형 광고 효과 같은 경우 수주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뭐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서프라이즈를 감안하면은 추정 실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아프리카 TV에 대한 어떤 플랫폼 회사를 진화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광고 매출 증가가 역시 그 하반기에 뭐 목표 주가까지도 지금 16만 5천 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을 계속 뜨겁게 좀 증명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요. 또 광고주 저변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광고 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에 대한 개선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뭐 2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뭐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는 것보다도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이유가 그 전에 우려됐었던 그 전에 1공장 어떤 유지보수 완료에 따른 재무적인 불안감이 좀 많이 없어진 부분이고요. 또 3공장에 대한 가동률 상승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전에 재무적인 불안감은 많이 씻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모더나의 그 코로나 백신의 DP 같은 경우가 8월부터 시작 생산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 볼 수 있겠는데,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존에 매출 부분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괜찮게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는 폭염보다 더 뜨거운 테마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굴지의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그룹과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을 잡았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그 기술을 현대차 그룹이 투자 개념으로 좀 약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 세계 주요 거점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근거리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제품 적기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은 비상장사고요.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촉매제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사업을 더 확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 양산을 위해서 막바지 시험 단계를 지금 거치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확실히 된다면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일본차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겠는데 1분차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9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현대차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앞으로 좀 집중해볼 만한 종목 같고요. 또 두 번째 폭염보다 더 뜨거운 테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 또 음식료 업종들 선전하고 있다고 하죠. 롯데칠성의 경우는 전일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6%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롯데칠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뜨거운 시장이죠. 더위가 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 음료 그리고 주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과 같은 이 주류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근데 우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마냥 더위가 아니죠.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컨텐츠죠. 이 수제 맥주에 대한 매출의 확대가 되고 또 광고 판촉비에 대한 절감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위, 코로나 이런 것보다도 재무적인 구조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수요 반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조건 갈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괴리를 좁히면서 주가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 14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20만 원까지 또 설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장이죠. 그런 만큼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시장은 아마도 전일 뉴욕 증시 상승세에 이어서 같이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큰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간 델타 변이가 가장 변수이긴 하지만 우선 종목에 대해 집중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IT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어떤 시장 모멘텀, 개별 모멘텀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에 좀 민감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별 모멘텀으로 집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실적들 잘 확인하면서 종목에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금요일이 찾아왔는데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들 리포트 분석해드렸죠? 오늘의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리뷰입니다. 삼성전자와 BH, LG전자 세 가지 다뤄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앞으로도 쭉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살펴보았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여러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21년도를 시작하면서 반도체, 친환경, 스마트폰, 통신 장비 업종에 이르기까지 올해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섹터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에서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연말과
연초부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선순위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중에서도 후공정 섹터 쪽에서는 ISC라는 기업들을 방송을 통해서 밤방송에서 포트폴리오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도 거두고 있고 지금도 좋은 흐름들이 주가로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한 종목들을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이제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 섹터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완성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 공포에 사도 좋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각각의 회사들마다 물적 분할 이슈나 아니면 배터리 분쟁에 대한 이슈나 순간순간 변곡점들이 있었고 그 공포를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2차 전지 섹터를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관련된 하위 기업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리고 첨가제,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벤더들까지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순환적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OLED 섹터와 폴더블 폰 섹터,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하위 기업들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관심에 놓아두셔도 좋다. 다음 달에 갤럭시 폴더블 신규 모델이 출시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이폰 13 시리즈까지도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 아직까지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이 분야 안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 그럼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선진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그를 반증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서 생산 차질 이슈도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장 부품,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유망합니다. OLED 섹터에서도 자동차향 OLED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전기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서 이 전장 부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자율주행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 시장이다. 그래서 전장 부품 관련된 실적 모멘텀까지도 챙겨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폴더블 폰이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 부품 업체들 여전히 집중해서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기차는 삼성 SDI의 어마어마한 실적과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깜짝 실적, 그리고 내년도부터 반등,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SK 이노베이션까지 여전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그럼 전장 부품 쪽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백색 가전은 역시 LGG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어제 LG전자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폴더블 폰 부품 관련돼서는 내장인지 RF PCB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RF PCB 관련해서는 수요일 종목으로 DH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고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밤방송에서도 삼성 SDI를 64만 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20%대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LCD 패널
가격 하락, 피크를 찍었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관련된 OLED 반사 수혜도 있기 때문에 IT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하락 전환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출시될 폴더블 폰, 9월 출시가 예정인 아이폰 13,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피크를 찍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조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수 부재에 따라서 뭔가 대형 투자건에 대하거나 아니면 M&A에 대해서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총수 부재가 원인이다라는 여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 써서 하나의 모멘텀 스케줄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5G 시장 뜨겁습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장비 업종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곧 통과될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투자 재개에 대한 가시성 확보될 전망이고 통신사 직납 공급사와 그리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여러 투자의 흐름과 맞춰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고 투자가 진행되고 인프라 투자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된다면 결국엔 매출 증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업종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처음 다루는 기업이었고 국민주라고 불리울 수 있겠죠. 10만 전자 돌파 후 6개월, 7개월가량 이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 총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해소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올해만 17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250만 명 증가를 했죠. 개인 투자자 약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들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또는 3분기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매출액을 73조 원, 영업이익을 13조 9천억 원으로 보고 있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기존 14조 5천억 원보다 조금 낮게 잡은 13조 9천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를 조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디램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9조 원까지 달성하기 확신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8조 원으로 낮춰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조 3천억 원 하나금융투자는 13조 9천억 원 약 14조 원인데요. 키움증권은 16조 3천억 원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상치를 하회하지만 하나금융투자의 전망치보다는 더 좋게 조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를 말씀을 드렸죠. 대용량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인데 평균 수십에서 수백만 대에 달하는 서버를 갖춘 초대형 데이터 센터인데 구글,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등이 호실적을 이어갔을 경우에 호실적 달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클라우드나 서버 투자 여력이 발생이 된다면 이후 반도체 수요까지도 견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내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디램의 가격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쉬어간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에 맞춰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면 이후의 주가를 조금 가늠하는데 가늠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SML이나 ADR 등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쇼티지 문제로 일부 횡보 중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 해소하고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소재, 재료들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리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씀을 위로 삼아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좀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언제쯤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너무 지루하지만 않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한 기업들을 수요일 리포트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BH를 살펴보았습니다. RF PCB에 대한 부분이죠. OLED 패널과 주 기판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가동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5%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2,000원에서 27,000원으로 약 22%가량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가가 앞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상반기 부진을 털고 앞으로 우상향하겠다, 개선되는 사이클을 좀 보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BH의 전략은 삼성 디스플레이 내 점유율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겠죠. 삼성전기가 PCB, RF PCB 관련된 사업 부문을 이제 접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그러면 50%와 45%가량 나누어 갖고 있는 BH와 삼성전기의 점유율을 BH가 더 많이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를 통해서 태블릿이나 아니면 닌텐도 게임기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FPCB 관련된 신규 투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준비도 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미 고객사향 결국엔 아이폰 13 출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까지도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인 만큼 BH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추세 하단에서 접근해 보시자라는 말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수요일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모든 방송에서 반복해서 추천을 한다고 덜컥 포트폴리오에 담기보다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LG전자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발표가 되었죠. 가전은 역시 LG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17조 1,100억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4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100억 원을 넘으면서 전년 대비 66%를 기록했습니다. OLED TV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수익성 좋게 판단이 되었고요. 가전이 최대 매출을 이끌었지만 원자재 및 물류비 부담이 수익성을 조금 낮추는데 아쉬움으로 남았다라는 평가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적자폭이 아직까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C사업부 중단 사업 손실과 함께 스마트폰 리스크 이제는 완전히 털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18조 1,600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8%, 직전 2분기 대비 6%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500억 원, 전년 대비 7%, 2분기 대비 4%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기저죠. 펜트업 수요가 프리미엄 가전에도 있었지만 3분기에는 조금 더 역기저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전에서 프리미엄 가전 그리고 OLED TV 수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크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분기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 3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LG전자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는 그 부분들을 리레이팅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VS, Vehicle Solution, 전장 부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VX는 마그나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ZKW 헤드램프와 관련된 기업 인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결국 이 부분이 미래 먹거리다라고 확실하게 조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품 글로벌 3위 기업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유럽이나 중국 수주, 매출 채널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LG전자의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출의 50% 이상이 여전히 백백가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어 그룹으로서 비교를 할 때 월풀이나 일렉트로닉스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의 PBR은 1.43, 22년도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1.22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업체 월풀과 일렉트로닉스의 PBR은 20년도 2.99배, 21년도 3.01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전 기업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 30% 이상 남아있지 않은가에 대한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VS, 전장 부품의 리레이팅이 반영된다면 더 좋은 PBR뿐만 아니라 PER까지도 한번 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스스로 스터디해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1, 2년 뒤를 돌아봤을 때 LG전자가 저평가였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리뷰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끝까지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장 끝나고 허반석 전문위원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너진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복구하면 좋을지 미스터 복구왕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녁 8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방송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판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했죠. 동신건설과 삼익 THK 4월에 편입된 종목들이고 수익률 14%대 챙겨갔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15%, CJ ENM은 단기간에 26% 수익률 챙겨갔고요. YJM게임즈는 7월 12일에 편입돼서 그 주에 바로 16%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살펴보시면 태경 BK가 편입 6월 28일에 된 종목입니다. 수익률 32% 챙겨갔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알레비 플러스 1%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는 지금은 손실권에 들어와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마지막 장 세 종목 있습니다. 백산이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 0.89%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니아딤체와 우리기술투자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요. 지금 조금 손실이 큰데 나중에 전략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스포츠 종목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LG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생활 가전 판매에서 호조가 일어났다고 하고 또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1위까지 달성하면서 LG전자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가전업체다. 이렇게 또 명칭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가 이제 횡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께서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 앞에 제가 도노 리포트 할 때 이제 편입을 한번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점 구간에서 한번 이제 공략을 또 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이었는데, 잠정 실적이 사실은 7월 7일에 발표가 됐었죠. 딱히 달라진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잠정 실적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앞 시간에 이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7조,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1조 5천억이고요. 컨센서스 올해 잡혀 있는 부분이 4조 6천억입니다. 매년 1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증가해서 이제 1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보던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손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손실 깎아먹던 실적에서의 파트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이제 굉장히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6월달, 5월달부터 해서 거의 공장 가동률이 130% 이상 지금 가동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폭염 관련해서 또 이런 에어컨 판매량이라든지 가전에 대한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 사업도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하면 이제 가전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캐치프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LG전자 하면 가전밖에 없잖아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 역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 가전을 빼고 나면 모바일 사업부에서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LG전자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디스플레이 쪽도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마그나와 함께 이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에서는 3위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기업과 함께 조인트벤처를 시작을 하는 거고, 전장 산업을 갖다 LG전자가 이제 그냥 갑작스럽게 진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에 투자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글로벌 3위 업체랑 함께 한다라는 부분에서의 안정성은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 보게 되면 자동차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제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나 사장이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LG전자 역시 최근에 이제 LG 폰을 접으면서 LG전자의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애플 폰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도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카가 만약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그나하고 LG전자의 합작법이 분명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LG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분리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 올해 컨센서스 4조 6천억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까지는 상승한 여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신고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금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화학도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죠. 어제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겼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도 LG전자처럼 함께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LG화학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어요. 나왔는데 요게 일단 SK 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다툼에서 2조 원의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조 원 합의 본 것 중에 이제 1조 정도를 즉시 지급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이번 영업이익으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분쟁이 이제 완료되면서 앞으로 이제 한 1조 정도가 더 들어올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의 4천억 정도 되는 어떤 손실 부분은 이제 다 장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이제 발생한 그런 요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이 정도를 넘어가는 이 실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신기루 이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1분기에 나온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이제 2분기에 나온 1조 7천억 정도도 1분기에 나온 1조 4천억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전년도 1년 동안 냈던 실적이 1조 8천억임을 생각했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부분 딱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컨센서스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59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과연 고평가되어 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LG화학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하고 있는 이 배터리 올해까지는 한 150기가와트, 그리고 2025년까지는 430기가와트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1조 7천억 중에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게 8천억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 성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분기 실적이 3배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업사이드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신고가 충분히 돌파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역시 긴 관점으로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와 LG화학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성장성이 풍부한 종목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장중에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죠. 7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도 더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